안녕하세요. 이회수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죠. 네, 그 중에서도 특히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매년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맞나요? 아닙니다. 5월 5일만이 어린이날이 아니라 사실은 날마다 어린이날이 맞습니다. 여러분, 싱그러운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죠. 실록이 아주 푸르릅니다. 오늘 유난히 바람이 심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바람이 난폭하게 스커트 자락을 들치는 걸로 봐서 틀림없이 이게 순놈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재미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어떤가요? 특히 우리나라의 어린이들 요즘 행복할까요? 오늘의 주제는 어린이날이 있는 그 5월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요 성자이며 어른들의 거울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세상을 살면서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성경 신약 성서에 의하면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오스카 와일드는 어린이의 몸은 신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고결하면서도 순결하고 그리고 거룩한 존재들이죠. 어린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어린이들 과연 어린이다운가요? 우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 헌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와 결의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1.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잘 새겨 들으시고 과연 우리 집의 어린이, 나의 자녀들이 과연 이런 대접을 받고 크는가 한번 곰곰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는 튼튼하게나 가정과 사회에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이건 물론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튼튼하게 나아서 가정과 사회에서 올바르게 키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어린이 헌장의 취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마음껏 놀고 어쩐지 좀 캥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어린이, 요즘 어린이들 마음껏 놀지 못합니다.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 셋째도 공부, 학교에서도 부모님도 사실은 이 성적에 지나치게 집착하죠. 어린이는 공부나 네 번째,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의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글쎄요. 대한민국 어린이들 짐으로 따지면은 거의 허리가 휠 정도로 막중한 무게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어린이들 책가방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거의 이삿짐과 같습니다.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의 짐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는 위험한 때에 맨 먼저 구출을 해야 한다. 이건 뭐 사실은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6.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어린이가 그 상업적 도구로 쓰이거나 또는 어린이가 범죄의 한 방편으로 쓰여서는 안 되겠죠. 일곱 번째,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주어야 한다. 신체와 정신의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불량하는 교화하여야 하고 고아와 불황하는 구호하여야 한다. 오늘날 그러나 이러한 보호와 혜택 안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는 물론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어린이들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며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글쎄요, 요즘 어린이들 한 10분 정도 원래 대화를 엿들어 보실 기회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한번 들어보시면은 거의 쌍시옷 바람을 입에 달고 삽니다. 예.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건 좀 의문이네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이건 어린이들 스스로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는가, 이것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참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네, 참 어린이 헌장 이대로만 된다면 어린이들의 천국이고, 그리고 사실은 세상은 또한 천국으로 변해가겠죠. 모든 어린이가 이러한 보호와 배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이날을 있게 한 분, 방정환 선생님이죠. 어린이날을 제정하셨고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어서 운영하셨습니다.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 찬가 한 두 토막 정도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는 그림을 좋아한다. 그리고 또 그리기를 좋아한다. 조금도 기교가 없는 순진한 예술을 낳는다. 그렇습니다. 예, 어린이들, 특히 제가 중광스님하고 평소 교분이 굉장히 돈독했었는데, 중광스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 어린이들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화가들, 대가들도 절대로 어린이들의 그림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진무구, 그야말로 그 자체, 그것이 어린이들이고 어린이들의 그림입니다. 어른의 상투를 재밌게 보았을 때 어린이는 몸뚱이보다 큰 상투를 그려놓는다. 또 순사의 칼을 이상하게 보았을 때 어린이는 순사보다 더 큰 칼을 그려놓는다. 얼마나 솔직한 표현이냐, 얼마나 순진한 예술이냐. 예, 방정환 선생이 쓰신 어린이 예찬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의 그림을 잘 관찰해 보면, 제가 교대 출신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대학을 다닐 때 어린이들의 그림을 볼 기회가 많았고, 특히 그 어린이들의 그림을 분석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정말로 정직하게 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본대로 느낀 대로 그야말로 그대로 표현합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아이들을 그림 속에 묘사할 때 저쪽에 구석에 조그맣게 그립니다.
옷도 뭐 그렇게 예쁜 색깔로 칠하지 않아요. 좀 유난히 크고 그리고 예쁜 색으로 칠하고 정성을 들여서 표현해 놓은 인물이 있다면 자기이거나 어머니거나 자기와 친한 친구입니다. 어린이들은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죠.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의 찬, 다른 부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잔디에 새풀이 나고 나뭇가지에 새옴이 돋는다고 제일 먼저 기뻐 날뛰는 이도 어린이다. 봄이 왔다고 종달새와 함께 노래하는 이도 어린이고 꽃이 피었다고 나비와 함께 춤을 추는 이도 어린이다. 별을 보고 좋아하고 달을 보고 노래하는 것도 어린이요. 눈 온다고 기뻐 날뛰는 이도 어린이다. 산을 좋아하고 바다를 사랑하고 큰 자연의 모든 것을 골고루 좋아하고 진정으로 친애하는 이가 어린이요. 태양과 함께 춤추며 사는 이가 어린이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기쁨이요. 모든 것이 사랑이요. 또 모든 것이 친한 동무다. 자비와 평등과 박애와 환희와 행복과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만 한없이 가지고 사는 이가 어린이다. 어린이의 살림, 그것 그대로가 하늘의 뜰이다.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계시다. 예,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 예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는 하늘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순진무구하고 남을 속일 줄 모르고 그리고 남을 곤경에 빠뜨리는 계략 같은 것을 아직도 배우지 못한 이 어린이들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연 친화적이죠. 아주 자연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즐길 줄 압니다. 근데 오늘 대한민국 어린이들 보면은 학원을 자그만치 초등학교 4학년, 3학년들이 학원을 8개에서 14개까지 다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그렇게 많은 걸 배워야 할까요? 그리고 어린이들 대개의 경우 사람 말은 나오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오면 서울로 보내라고 그래서 자꾸 도시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는 화천만 하더라도 점점 학교들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전부 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특히 자녀 교육 때문에 도시로 나갔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맹모 삼천지교, 이게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3번 정도 자식을 위해서 이사하는 건 잽도 안 됩니다. 거의 3,000번도 불사하죠. 3만 번이라도 갑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치맛바람 어마어마합니다.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어머니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식의 장래를 망치는 것인지 생각해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혹시 미신은 아닐까요? 저를 보십시오. 저는 강원도 인제 출신입니다. 첩첩산중. 한 선생님이 3과목씩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쟁력이 없습니까? 보십시오. 제 나이 70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방송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페이북, 트위터 다 능수능란하게 잘합니다.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어떤 스승으로 인간 스승에게 배운 것보다 위대하고
그리고 거룩합니다. 풀잎 한 장, 나뭇잎 한 장이 수만 권의 책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능가합니다. 사람을 낳으면은 농촌으로 보내야 됩니다. 도시로 보내면 안 됩니다. 이야,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순간에 그냥 하트가 그냥, 예? 야, 대단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도시 속의 자연은 그것마저도 인공입니다. 전부. 도시는 인간끼리의 커뮤니케이션만을 위해서 발달해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기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소통, 이것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끼리조차도 사실은 그것은 이득을 위한 소통이지 진정한 소통이 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소통이라면 그 안에 대상에 대한, 상대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존재해야 합니다. 나에 대한 애정과 배려만 존재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진정한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일방통행과 다름이 없습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는 사회, 그것이 조화로운 균형 잡힌 소통이 될까요? 갑도 을도 없는, 사실은 동등한 가치로서의 소통, 그리고 동등한 배려로서의 소통, 서로가 행복해지는 소통, 이런 소통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대한민국 어린이들 어떤 것을 배우나요?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이제 밥상머리 교육을 상실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책상머리 교육만을 배웁니다. 어쩌면은 그것은 책상머리도 학교 책상머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학원 중심의 책상머리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거 올바른 것일까요? 여러분, 한때 대한민국은 영어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너도 나도 다 자기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력이 더 높아지겠죠. 보편화가 됩니다. 보편화가 되면 막말로 개나 소나 다 영어를 하게 됩니다. 소용이 있을까요? 그 영어가?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만큼. 차라리 그 시간에 무슨 오지에, 아마존에 어떤 오지 마을에 원주민어를 배워두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닐까요? 개나 소나 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또 소용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방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신중현 대학 나왔나요? 조용필 대학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도 가방끈이 짧아도 그 사람들 대학 강단에 서서 학생들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제시하는 잣대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제시하는 자나 저울은 가끔 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리는 자로 재야 하고 무게는 저울로 재야 하고 시간은 시계로 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사회가 거리를 저울로 재거나 또는 무게를 자로 재거나 심지어는 시계로 재려고 드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치관을 수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가치관. 인간은 왜 사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인간은 행복해져야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것이고 대학도 가는 것이고 결혼도 하는 것이고 직장도 얻는 것입니다. 돈 많아야 행복합니까?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필요한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삽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도 불행한 경우 숱하게 많습니다. 고민에 휩싸이고 근심에 휩싸이는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돈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이였을 때 어떤 꿈을 꾸셨나요? 어린이, 10대, 꿈이 많은 나이입니다. 오늘날 10대들의 대다수의 꿈은 셰프랍니다. 장래 소망, 셰프, 요리사. 네, 10대는 그래도 됩니다. 보아서 멋있는 것이 모두 자신의 꿈이 됩니다. 그것이 10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꿈이 많은 세대라고 해서 다몽기라고 합니다. 다몽기, 꿈을 많이 간직한다. 마늘 다자에다 꿈몽자를 써서 10대 다몽기. 그 다음 20대, 보는 쪽쪽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적절한 가능성 안에서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꿈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20대 선몽기라고 합니다. 꿈을 하나로 선택하는 시기, 선몽기. 30대 정진기입니다. 그야말로 피눈물 나게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력을 연마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30대 정진기. 그야말로 박 터지게 싸우는,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40대 꿈을 펼치는 시기입니다. 마치 용이 하늘을 날듯이 자신이 30대 때 갈고 닦은 꿈을, 실력을 펼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50대 뒷짐지고 노래하면서 인생을 논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소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0대 때 온갖 꿈을 꾸고 20대 때 꿈을 하나로 선택하고 30대 때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게 공부하고 이게 10년 공부하는 겁니다. 40대 때 꿈을 펼치고 50대 때 뒷짐지고 인생을 논일기 시작하면서 50, 60, 70, 80, 90,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100세까지 뒷짐지고 인생을 노래하면서 논인다면은 이게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인생을 좀 길게 넓게 바라보고 꼭 화선지에서만 여백이 필요합니까? 인생에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너무 각박하게 사는 모습을 어린이들한테 보여주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그리고 좀 멋을 알고 사랑을 알고 예술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여유 있는 삶, 이러한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상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돌직구,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은 낳지 않겠다는 속내를 아무 거리낌 없이 털어놓는다.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얼마나 나약한 고백인가? 아니, 얼마나 정직한 고백인가?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자신이 부모들에게 얼마나 큰 짐으로 존재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모르고 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자식을 돈으로 기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길렀다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의 세대는 어땠나요? 오로지 희생과 애정으로 우리들을 양육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 애 안 낳습니다. 저도 손자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예. 돈이 많이 들어서 애를 낳을 수가 없다. 애 낳기가 두렵다. 이거 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가치관, 저는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돈, 의식주를 뿌려갈 만큼의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사회, 이런 사회도 수정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를 동료, 새나라의 어린이입니다. 새나라의 어린이. 글쎄요, 우리나라가 새나라입니까? 헛나라입니까? 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헛나라 같아. 안 그렇습니까? 새나라인가요? 예. 꽃피는 봄날 보면 새나라 같기는 한데, 자연과 경관은. 그러나 어린이들 보면 새나라 같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전 군대 생활 참 험하게 했는데, 사실은 군대에서 듣는 기상나팔 소리, 그것만큼 끔찍하고 지겨운 그 음악은 없었어요. 근데 그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그 왠지 빨리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 같고, 어린이 치고 사실은 일찍 일어나고 싶어하는 어린이 있을까요? 어린이들의 공통점, 목욕하기 싫어하는 것, 일찍 일어나기 싫어하는 것, 해질 때까지 노는데 엄마가 빨리 집에 오라고 공부하라고 또 밥 먹으라고 부를 때 참 짜증납니다. 그러나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으로 어쨌든 새나라의 어린이 하모니카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있는데요. 3번 반복합니다. 근데 1절 잘 들어보세요.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짜증을 팍 내면서 일어났습니다. 새나라의 어린이. 너무나 피곤하죠. 사실 어릴 때도 놀기도 참
그 지칠 정도로, 노는데 지쳐서 피곤할 정도로 사실은 그 즐거운 나날을 보내야 할 어린이들, 요즘 너무 과중한 부모님들의 그 장래에 대한 근심, 그리고 성적에 대한 근심 때문에 어린이다운 그 시기를 못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무엇으로 키웁니까? 돈으로 키웁니까? 아닙니다. 어린이는 사랑으로 키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어린이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